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 맛.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 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가요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를 막고 그리고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2020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의 대상자 1,600명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네, 대상은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이고요. 이 본인 명의 농지와 시설 등 영농 기반을 마련하고 그리고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후에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하 그리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선발된 청년 창업농에는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과 3억 원 한도의 창업자금, 또 농심보 우대 보증, 농지임대 우선 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오늘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농림사업정보 시스템에 접속해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요. 2월 중에 서류 평가, 또 3월 중에 면접 평가를 거쳐서 3월 말에 대상자를 확정한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 그리고 청년 창업농 안내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청년 농업인들이 좀 많이 늘어서 우리 농촌에 활력을 좀 불어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언제나 활력 넘치는 가락동의 분위기를 주도해 주시는 분이죠. 이경아 팜캐스터를 통해서 분위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자, 한 주의 시작인 첫 경매가 펼쳐지는 날입니다. 사실 요맘때는요, 좀 반입량도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이 시간이 되면 전반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우리 농산물들이 줄지어서 차량이 지금 반입되어야 되는데 사실 오늘은요, 평소보다는 조금 더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방송 시작과 동시에 지금 막 화물차 한 대가 좀 도착을 했는데요. 보시면은요, 와, 새송이 버섯부터 버섯이 좀 들어와 있어요. 아마 좀 음성에서 막 지금 버섯을 싣고 이곳 가락동으로 지금 반입이 되어 있는데 버섯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오늘 가락동의 이 반입 분위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잠시 모실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박찬현입니다. 네, 우리 박찬현 경매사. 와, 이발하셨네요? 네, 좀 했으면 돈 좀 드렸습니다. 네. 아니, 날 추운데 뭘 잘랐어요? 또 내일이 또 먼 날에도 이게 성탄절 다가오기도 이브. 하고. 그렇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성탄절 이브에 그 전날에 지금 이발을 하셨다. 약속이 많으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예, 무슨 약속인지. 네, 개인적으로 약속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머리 자르고 네. 어디를 가실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요, 이렇게 성탄절이다, 또 잦은 송년회 모임이다. 이맘때 우리 전반적인 가락동이 좀 분위기가 좀 바뀐 게 있을까요? 이런 특별한 날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글쎄 이제 전에는 연말이다 하면 좀 분위기가 좀 좋았지 않습니까? 또 소비가 잘 되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가면 가서 소비가 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가 좀 안 좋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평년의 어떤 요 12월의 연말 느낌이 사실 지금 제가 선 이곳 가락동에서 좀 나고 있진 않아요. 네, 맞습니다. 밖에는 뭐 송년 모임이다, 연말이다 해서 조금 시끌벅적한 느낌도 있지만 사실 제가 느끼는 이 가락동의 최고 온도는 연말 느낌은 안 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이유들 때문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소비 문화가 많이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또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모임에서도
음주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또 많이 없어지는 것 같고 지금 혼술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소비 패턴도 많이 바뀌고 있는 변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경기의 영향이 고스란히 지금 가락동에 지금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눈에 띄게 좀 늘어나는 작물도 좀 있을까요, 겸매사님? 좀 둘러보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요즘 시기에는 뭐 제주도 물량들하고 이제 섬초들 시골 섬에서 섬초들이 많이 반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지간 뭐 과일 쪽에서는 귤 같은 거 많이 반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제철 과일하면 요맘때 이제 귤을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가장 많은 양을 좀 보이고 있는 게 귤과 또 이제 딸기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 경매사님과 함께 잠시 후에 풀어볼 작물. 경매사님 딱 얼굴만 봐도 떠오르는 고구마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날 추울 때 요 따끈따끈한 고구마만한 게 없잖아요. 우리 경매사님과 이 경매 상황 좀 더 잘 지켜보고 집계 되는 대로 다시 찾아뵙고 꼼꼼한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연말이지만 가락동은 좀 연말 분위기가 안 난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전해주셨는데요. 좀 소비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요. 파프리카와 멜론 그리고 고구마입니다. 12월 23일 월요일 방송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과일 1,751톤, 과일과채 966톤, 일반 채소 4,878톤 반입됐습니다. 자, 전일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해보죠. 전일보다 오늘 물량 2,121톤 더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얼갈이 배추는 54톤 정도 반입이 됐네요. 전일 52.45톤 기록했었고요. 전일보다 물량은 1.5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얼갈이 배추 4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유가 4,081원, 최고가는 4,900원, 최저가는 3,600원에 낙찰됐습니다. 전일 3,421원이었는데요. 오늘 시세를 보면 4,000원대까지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전일보다 660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 살펴보면요. 지금 12월 21일 때 좀 떨어지는 모습 보이면서 3,421원의 가격을 형성을 했었습니다. 이 가격 어제 전일 이후로 오르면서 오늘 가격 4,081원을 형성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근대도 보겠습니다. 15.56톤 반입됐네요. 전일 8.8톤 정도 반입이 됐었고 전일보다 물량은 6.7톤 정도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대 4kg 상품 기준 평균가 7,901원, 최고가 8,400원, 최저가 7,500원에 거래됐고요. 네, 전일 8,356원, 오늘 평균가 7,901원입니다. 네, 전일보다 455원 더 떨어진 가격이 되겠네요.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2월 17일 8,783원,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그 이후에 하락세 나타내면서 12월 19일 7,446원까지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 나타냈다가 어제 기점으로 오늘 다시 떨어지면서 오늘 가격은 8,000원 아래 7,901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금치도 보겠습니다. 191.6톤 들어왔네요. 전일 152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39.65톤 더 늘었습니다. 시금치 섬초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3,175원, 최고가 39,000원, 최저가는 3만 원에 낙찰됐고요. 네, 전일 33,528원, 오늘은 33,000원대긴 한데 좀 더 떨어진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전일보다 353원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에 이번엔 최고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7일 가장 높은 가격이었네요. 41,000원에 낙찰이 됐었고 이후에 소폭씩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20일 때 37,000원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도 그 이후부터 소폭씩 다시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면서요. 오늘 가격은 39,000원이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9일 28,305원,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12월 접어들어서 41,804원까지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그 이후에 다시 떨어지면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전일, 그러니까 12월 16일 때 지난주 가격이 좀 더 다시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번 주에 떨어졌죠. 33,175원이 되겠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 46,000원, 평균가는 신안군이 가장 높네요. 350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파프리카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프리카 68.26톤 반입됐네요. 전일은 실심 6.35톤을 기록했었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8톤 정도 줄었고요. 빨강 파프리카 5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8,921원, 최고가 31,000원, 최저가는 1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8,921원, 전일보다 더 올랐습니다. 2,914원 더 상승하면서 평균가 18,921원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 보죠. 12월 19일 딱 올랐다가 그 다음날 바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가격이 거의 22일까지 유지가 됐는데요. 21일 가격이 17,500원,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전일 기점, 어제 이후로 많이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오늘 가격은 31,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11월 29일 가격 28,053원입니다. 이 기간 중 가장 또 높은 가격이 되겠죠. 하지만 그 위로 쭉 떨어졌고요. 12월 22일 15,953원, 2만 원 아래까지 좀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래도 그 이후부터 반등세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가격 18,921원이네요.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강 파프리카 강원 철원군이 1,508원에 낙찰됐습니다. 경남 진주시는 17,238원에 거래됐고요. 전북 전주시 덕진구는 15,86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네요. 최고가 21,500원, 평균가는 17,238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어서 전국 주요 시장 파프리카 도매가도 짚어주시죠.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평균 오늘 가격 2만 원입니다. 전일 18,600원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한 1,400원 정도 오늘 가격이 더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모두 2만 원을 기록했고요. 전일과 비교했을 때 대전을 빼고는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2,000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올랐고 대전만이 전일과 같은 가격입니다. 2만 원 기록했네요. 자, 계속해서 평년과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과 비교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좀 오른 가격이었는데요. 평년과 비교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평년 전국 평균 24,073원, 오늘 가격 4,073원 정도 떨어진 가격이 되겠고요. 다른 지역들도 지금 보시면 3,000원에서 5,000원대까지도 지금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광주가 특히 많이 떨어졌네요. 5,083원 하락한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 현황까지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 파프리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 농촌진흥청 김창수 지도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의 채소가 파프리카인데요. 먼저 우리나라 재배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좀 재배를 시작하게 됐는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네, 파프리카는 2006년 처음으로 생산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작목입니다. 2006년도에 335헥타 28,145톤을 생산했었는데요. 2018년도에는 698헥타에서 75,138톤을 생산할 정도로 재배 면적은 2배가량이 늘었고요. 네. 생산량은 2.7배 정도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는 시바르당 단위 면적당의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8,411kg에서 1,761kg로 30%가량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재배 기술이 높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일 텐데요. 이 파프리카 재배에는 어떤 장점이 좀 있을까요? 네, 금년도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소득 조사 결과를 보면요, 파프리카는 시바르당 소득이 946만 4천 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방울토마토가 497만 원, 그리고 시설 호박이 670만 원보다는 높았고요. 951만 원 선인 시설 가지보와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1,150만 원 선인 오이와 딸기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인데요. 네. 그렇지만 자가 노동 시간이 파프리카가 177.4시간인데 반해서 딸기와 오이는 400시간이 넘는 노동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수출 양목으로도 되게 인기가 높은데요. 네. 금년 9월 말까지 7천만 달러를 수출을 했습니다. 이는 김치 수출액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뭐 효자작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파프리카도 좀 다양한 색깔이 있잖아요. 어떻게 색깔별로 재배법이나 관리도 달라지나요? 파프리카의 색이 다른 이유는 품종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재배 방법도 다른데요. 재배하는 품종의 특성을 잘 확인을 하셔서 재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파프리카는 품종에 따라서 과육의 두께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무게라고 하더라도 과일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종을 통일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수출용 파프리카는 품종을 선택할 시에 대과종보다는 수량성이 높은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계속해서 좀 작은 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네. 파프리카도 미니 파프리카가 좀 인기가 많은데 현재 좀 얼마나 재배가 되고 있나요? 네, 국내 미니 파프리카의 재배 면적은 10헥타 정도로 전체 파프리카 재배 면적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품목에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힘입어서 올해는 미니 파프리카 재배 면적이 2배가량 증가한 상태입니다. 뭐 미니 파프리카하고 일반 파프리카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한데 뭐 어떻게 크기만 좀 작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점도 있나요? 네. 일반 파프리카의 과중이 150에서 220g 정도고 종 네. 모양을 가지고 네. 있고요. 미니 파프리카의 경우는 30에서 40g 정도의 길쭉한 일자형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당도도 10브렉스 정도에서 과일처럼 먹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 5분의 1 정도 크기에 또 당도가 좀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미니 파프리카 중에서도 특히 좀 주목받고 있는 품종이 있다고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예. 최근 그 파프리카와 미니 파프리카의 단점을 개선한 라온이라는 품종이 전체 생산 면적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수입 미니 파프리카의 재배 면적의 70%가량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금보다 비싼 종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농가에서는 상당히 그 종자 가격에 부담을 주고 있었는데요. 수입에 네.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생산자에게 부담을 좀 덜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지금 미니 파프리카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신소득 작물로 이 미니 파프리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는 일반 파프리카보다 또 크기가 큰 이 파프리카가 등장해서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고성에서 파프리카 농사를 짓고 있는 7년차 농부 임창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뭐 보통 파프리카 생각하면 피망과 비슷한 모양을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 파프리카보다 좀 크다라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떤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재배하고 있는 파프리카는 길쭉하게 생겨서 바나나 파프리카라고 불리는 파프리카인데요. 네. 정식 명칭은 롱스위트 팔레르모입니다. 오, 네덜란드에서 네. 네덜란드에서 생산된 종자로 이미 유럽 쪽에서는 대중화가 이루어졌는데 비해 우리나라 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품종입니다. 길이만 약 20cm 정도인 파프리카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고추같이 길쭉한 모양이고요. 정말 좀 어떻게 보면 바나나 같은 모양이다라고 그렇죠. 표현을 할 수도 네. 있겠습니다. 지금 기존 파프리카하고는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 파프리카는 블로키 형태를 띠고 있는 것에 비해 가지고 바나나 파프리카는 길쭉하게 생겨서 먹기에 좀 편하고 예. 일반 파프리카보다 과일 안에 종자가 적어갖고 손질이 편하고 또 당도가 높아 먹기 더 좋습니다. 맞아요. 일반 파프리카 손질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네, 아마 네. 공감하실 것 같고요. 아마 모양은 물론이고 영양까지 챙긴 그런 파프리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품종을 재배하는 건 말은 쉽지만 상당히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바나나 파프리카를 재배하게 되신 계기, 뭐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일 큰 이유는 사실 저는 육류파라서 파프리카 농사 지으면서도 파프리카 좋다는 거 알면서도 파프리카 잘 안 먹었는데 네. 우연한 기회로 한번 먹어보고 달고 먹기도 편해가지고 상품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육식파도 그렇고 채소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파프리카가 아닐까 싶은데 네. 이 바나나 파프리카 재배하면서요. 좀 이런 점은 어렵다, 힘들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아직 우리나라랑 아시아 쪽은 바나나 파프리카에 대해서 잘 안 알려져 있고 시장이 아직 형성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재배 중인 것도 저희 농장이랑 또 김제 그리고 강진
그 정도로만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판로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소비자들뿐 아니라 또 농업인들도 많이 보고 계시고요. 또 국내 유통업체에서도 보고 계실 수가 있거든요. 국내에서 많이 좀 유통될 수 있도록 이 바나나 파프리카의 매력을 좀 어필을 좀 해주시죠. 파프리카보다 더 달고 먹기에 편한 바나나 파프리카는 뼈에도 좋아가지고 성장기 아이 골다공증 걱정하는 어르신 그리고 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필수 식품이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좀 많이 먹어야겠네요. 올해 작황은 좀 어떤 편인가요?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수확을 하고 계시다라고 저희가 좀 들었는데요. 앞으로 뭐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실까요? 시장의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재배 규모도 늘릴 예정이고 또 현재 바나나 파프리카 대부분은 지금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일본 시장 확대를 위해 가지고 일본 바이어랑 미팅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좋은 소식 좀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파프리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출하되는 채소 중 하나가 바로 이 파프리카인데요. 현재는 어느 지역에서 출하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최근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경남 진주와 강원도 철원 그리고 전북 전주 등지에서 출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재배되는 지역을 보면 강원도가 257헥타 그리고 경상남도가 252헥타 정도로 두 개 도에서 전체 면적의 7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남과 전북, 경북 순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좀 경매 시황 확인해 보니까 지금 파프리카 시세가 평년보다는 낮은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예, 그동안 좋지 못했던 작황은 호조가 되었지만 가격 상황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네. 11월 말까지 비교적 좋은 시세를 유지를 했지만요. 12월에 접어들면서 전주 대비해서 최고 20%까지 하락하는 등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좀 날씨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계속 이제 겨울이 오면서 날이 좀 추워지고 있는데 요즘에 파프리카 재배 농가들 어떤 점에 좀 유의해야 할까요? 예, 온도 관리가 특히 중요한데요. 과실이 발육하는 때는 주간 온도보다는 야간 온도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18도씨 이하에서는 과실 비대가 크게 억제가 되고요. 15도씨 이하가 되면은 과실 비대가 미미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야간 온도의 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파프리카는 목본성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줄기가 비교적 약한 편입니다. 따라서 수확기에 달했을 때는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줄기가 부서지지 않는 지지 시스템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품질 관리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품질 등급을 볼 때 세 가지를 주로 보게 되는데요. 파프리카는 꼭지부터 부패하기 때문에 꼭지가 싱싱하고 종 모양인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택이 나고 두꺼운 것이 아삭거리는 맛이 좋기 때문에 당도가 높은 특징도 있습니다. 따라서 표피가 두껍고 광택이 나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색깔이 선명한지를 보는데요. 착색이 덜 되어서 색깔이 선명하지 않다면 덜 익었거나 병충해의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출하 작업 시에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요즘 같은 그 동절기에 출하할 경우에 특히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네, 다른 색 파프리카에 비해서 노란색 파프리카는 완숙이 되지 않으면 녹색 부분이 남아있는 모습이 확연하게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제값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여름철에는 유통 과정에서 후숙이 되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겨울철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잘 익은 파프리카를 골라서 수확하는 것이 신발에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온도 차이가 심한 지역에서는 박스 내에서 물기가 생겨서 수확한 파프리카에 물러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수확 작업 시에 신문지나 습자지를 이용해서 감싸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오늘의 채소 파프리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 과채 시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과일 경매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귤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636.3톤 반입됐고요. 전일 507.6톤 들어왔었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128.7톤 증가한 상황입니다.
한라봉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3,600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5,000원, 최저가 33,000원이었고요. 자, 전일 45,000원대였는데 오늘 평균가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33,000원대 형성돼 있죠. 전일보다 11,709원 하락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12월 20일 이후에 좀 상승을 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21일 가격 45,000원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이 어제부터 좀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오늘 33,000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사과 보겠습니다. 오늘 280.3톤 반입됐고요. 전일 22.15톤 반입됐었습니다. 물량 많이 증가했죠. 258.2톤 증가한 상황입니다. 사과 부사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2,947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35,000원, 최저가 18,000원이었습니다. 자, 전일 15,000원대, 오늘은 거의 23,000원대에 달하는 22,000원대의 평균가가 지금 형성돼 있습니다. 전일보다 7,830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월 20일 정도까지는 비슷한 흐름이 유지가 됐었는데요. 20일부터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21일 가격 15,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이 가격 어제부터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22,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이어서 토마토 보겠습니다. 오늘 145톤 반입됐고요. 전일은 103.4톤 들어왔었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41.6톤 증가했습니다. 방울토마토 보겠습니다. 5kg 상품 기준 평균가 29,368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3,000원, 최저가 26,000원이었고요. 자, 전일 24,000원대, 오늘은 29,000원대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전일과 비교했을 때 4,384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12월 19일까지는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19일 가격 34,000원대 기록을 했었고요. 이후부터 하락세가 지속됐습니다. 이틀 전 가격 24,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좀 반등세를 보였죠. 오늘 가격 보시면 29,000원대, 거의 3만 원에 가까운 가격 형성돼 있습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11월 25일 33,000원대로 이 기간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대였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12월 9일까지 하락했는데 9일 가격 14,000원대까지 떨어졌었고요. 이후에 다시 좀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까지 계속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가격 29,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강원 춘천시 25,160원에 거래됐고요. 경기 평택시는 17,177원이었습니다. 충남 논산시 19,519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37,000원이었고요. 평균가 25,16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멜론입니다. 멜론 경매 시황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18.96톤 반입됐고요. 전일 8.539톤 들어왔었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10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머스크멜론입니다. 8kg 상품 기준 평균가 45,912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49,000원, 최저가 43,000원이었고요. 자, 전일 43,000원대 평균가, 오늘은 45,000원대에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과 비교했을 때 2,617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월 17일 보시면 33,000원대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대였는데요.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프 우상향하고 있고요. 오늘 가격 45,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월 29일 24,000원대로 한 달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대였습니다. 이후에 좀 12월 9일까지는 상승했다가 다시 12일까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12일부터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45,912원입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55,000원에 형성돼 있고요. 평균가 48,135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어서 전국 주요 시장 멜론 도매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전일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전국 평균가 33,200원이었는데요. 전일보다 1,800원 상승한 오늘 가격 35,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서울이 4만 원, 부산, 대구, 광주 모두 34,000원, 그리고 대전이 33,000원에 거래됐는데요.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모두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대전은 전일과 같은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평년과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년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모두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평년의 전국 평균가 26,277원이었는데요. 8,723원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대구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평년가 24,000원에서 만원 오른 34,000원 기록했고요. 나머지 지역도 모두 5,000원대에서 9,000원대까지 모두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멜론 영농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우리나라 멜론 재배 현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멜론의 재배 면적은 2012년 1,500헥타 수준에서 정체 상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는 재배 면적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주 출하도는 전라남도가 32.6%가 출하가 되고 있고요. 충청남도는 27.8%, 전라북도와 서울시, 충청북도가 각각 10% 내외입니다. 네, 멜론은 뭐 요즘 연중 출하되고 있지만 한 해 동안의 멜론 출하량 추이도 좀 짚어주시죠. 네, 월별 출하량을 살펴보면 4월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서요. 여름까지 꾸준하게 증가를 하는 상태를 보이다가 9월부터 총 가락동 반입량이 22.7%를 보일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멜론은 하우스에서 연중 재배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기후 조건에서는 봄 재배가 가장 적합해서 7월부터 10월 사이 출하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현재 멜론 작황이 어떤지도 또 궁금하고요. 올해 전반적으로 멜론 상황 어땠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네, 주 출하 지역인 전북 고창과 정읍, 전남 나주, 그리고 경남 진주 등지에서 생육상은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기온이 내려가면서 물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는 전반적으로 여름에 잦은 비와 고온이 계속되면서 품질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품질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황화 바이러스로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평년과 비슷한 생산량을 그러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뭐 꾸준한 생산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좋은 품질의 멜론, 뭐 달고 맛있는 그런 멜론을 재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농가에서는 조금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네, 멜론은 건조한 기후를 좋아하는 작물입니다. 네. 생육이 알맞은 기온을 맞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낮 기온은 28도에서 30도, 그리고 밤 기온은 18도씨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양에 대한 적응성은 넓은 편이지만 토성에 따라서 작물 성장 속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모래가 많은 땅에서 생육하게 되면 생육 속도가 빨라져서 덩굴이 일찍 노쇠하고요. 병해충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흙이 많은 땅에서는 생육 속도가 느려지고 병해충이 작은 특징이 있습니다. 토성에 맞춰서 생육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멜론 품질하면요, 무엇보다 당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도를 높이기 위한 관리법도 있을까요? 네, 당도는 수분 관리가 관건인데요. 네. 앞서 멜론은 건조한 기후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때문에 땅에 수분이 많지 않아야 좋은데요. 수분이 많으면 잎과 줄기만 크고 과실이 제대로 크지 못하기 때문에 당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생육 초기에는 땅 표면이 약간 마를 정도로 건조하게 관리해야 해서 뿌리 뻗음을 좋게 해야 되고요.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과실이 크는 동안 충분히 관수하여서 과실을 우선적으로는 키워줘야 되겠고요. 일단 다 자란 과실은 수확하기 전까지 다시 물 주는 주기를 줄여서 당도를 높이는 기술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도는 수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그렇다면 멜론 수확 작업을 할 때는 좀 어떤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멜론은 과피색의 변화가 없어서 외관으로 수확 시기를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유용한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 암꽃에 꽃가루를 묻혀주는 날짜를 기록을 했다가 네트 멜론인 경우는 55에서 60일, 무네트 멜론인 경우는 40에서 50일 정도 이후에 수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품종에 따라서 성숙 일수가 다르고 착과 후에 온도 관리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확 전에 당도나 육질을 실험 조사해서 상품에 손색이 없을 때 수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확은 하루 중에 가장 시원한 시간대인 아침 일찍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또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출하 작업도 중요한데요. 이 멜론 출하 작업할 때 좀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네, 과실 온도가 오르기 전에 포장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과실 온도가 높았을 때는 포장을 하거나 과실에 충격을 받게 되면 과실이 빨리 물러지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과실을 포장해서 상자에 담을 때 압상이 방지하기 위해서 2단 이상 쌓지 않는 것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운반시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꼭지와 과실이 서로 맞닿지 않도록 반대 방향으로 배치를 해야 되고요. 운송 시에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을 많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러지지 않게 또 출하를 하시는 것도 오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멜론 시세 저희가 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기온이 떨어지면서 출하 물량도 20에서 25%가량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은 10%에서 15%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등급별로 보면은 지난해와 반대되는 그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특품 물량이 부족해서 상품 가격이 좀 상승했던 해입니다. 금년도에는 반대로 특품 시세가 좋아져서 상품 가격이 20에서 3천 원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한 2, 3천 원 정도 하락한 상황이다. 이렇게 시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까지 멜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순서는 집중 분석 나옵니다. 네, 오늘의 집중 작물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경락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152.8톤 반입됐고요. 전일 110.3톤 들어왔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42.45톤 증가했습니다. 자, 고구마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2,078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3만 원, 최저가 18,000원이었습니다. 전일 2만 원대, 오늘은 22,000원대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전일보다 1,551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2월 18일 가격 31,5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이후에 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다가 12월 21일에 27,000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반등세를 보이면서 오늘 3만 원의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11월 25일 25,300원으로 한 달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가였고요. 이 가격 비슷하게 유지되다가 12월 9일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12일 가격 2만 원대까지 떨어졌었고요. 이후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오늘 22,000원대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기 여주시 1,946원에 거래됐고요. 전남 영암군은 16,628원이었습니다. 충남 당진시 24,456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35,000원이었고요. 평균가 역시 당진시가 가장 높았네요. 24,45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 현황까지도 짚어주시죠. 네, 고구마 도매가 표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과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전일 전국 평균가 24,800원이었는데요. 이거보다 지금 200원이 상승하면서 오늘 가격 25,0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지역이 25,000원에 형성이 돼 있고요.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은 전일과 같은 가격, 그리고 광주는 전일 24,000원이었는데 1,000원 상승하면서 오늘 25,000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평년과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평균가 같은 경우는 평년가가 25,340원이었는데요. 340원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25,000원에 형성돼 있고요. 서울과 부산, 대구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서울이 평년가 29,000원에서 4,000원 하락하면서 오늘 25,000원 기록하고 있고요. 광주와 대전은 모두 상승했습니다. 광주는 2,633원, 그리고 대전은 333원 상승하면서 모두 25,0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고구마 경매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합니다. 제 옆에는요, 따끈따끈한 고구마 소식을 전해주실 바로
가락공 판장의 박찬엽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순간 이름 생각 안 나신 거예요 혹시? 아니요, 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박찬혁 경매사님과 요 시기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고구마 소식을 오늘 가락동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서두에도 좀 살짝 짚어봤는데요. 네. 내일이 뭐 성탄절 이브다, 전반적으로 송년회 모임이다. 지금 밖은 좀 뭐 북적북적한 느낌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가락동은 전반적인 연말 느낌이 조금 사실 살아나고 있지 않거든요. 네네. 네. 글쎄 뭐 저 예전보다는 뭐 분위기가 많이 위축돼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내일 성탄절 이브인데 경매사님. 네네. 제가 올 한해 뭐 어쨌든 가락동 하면서 네네. 착한 일도 많이 한 것 같고요. 아, 네네, 예, 맞습니다. 좋은 일 한 것 같은데 혹시 뭐 선물 준비하셨나요? 아, 네, 준비를 했습니다. 저한테 필요한 선물이 네. 뭘까요, 경매사님? 그 혹시 뭐 저 남친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아 네. 준비돼 있나요? 아, 네, 있습니다. 어디? 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제 방송 끝난 다음에 네. 직접 대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경매사님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전반적으로 사실 좀 저는 바람이 있다면 이 시기에 네. 이렇게 좀 이런 연말 느낌 나게 가락동이 좀 살아나야만이 이게 또 경기도 함께 좀 살아나는데 네. 사실 그렇게 좀 분위기가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에 맞춰서 우리 고구마 경매 분위기는 좀 어떤 흐름일까요? 네. 아, 뭐 분위기는 아주 좋다고 봐야 되겠죠? 좋아요? 네, 좋습니다. 뭐 시세는 좀 안 좋지만은 그래도 뭐 서로 살라고 하는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 각지에서 농산물들이 막 올라오면서 양이 좀 늘어날 법도 한데 사실 제가 뭐 각 경매장마다 살짝 둘러본 결과 평소 월요일의 느낌은 안 나거든요. 그리고 네.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저 그쪽에 보면 재고량이 아직까지는 많이 쌓여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구매력이 좀 어떤 상황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소비가 덜 되다 보니까 구매력도 이제 대가 쪽보다는 소가 쪽 위주로 이제 소포장할 수 있는 거 그런 위주로 해서 그래서 구매력이 좀 높아지고요. 대가 쪽은 구매력이 약간 더디게 구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많은 이제 주부님들 그렇고요. 좀 작은 고구마, 좀 소가 위주로의 네. 지금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소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과는 조금 구매력이 약한 상황이고요. 소가 위주로는 좀 구매력이 좀 그래도 원활한 부분이다라고 네, 네. 짚어주셨고요. 자, 양이 조금 제가 확인한 결과는 조금 줄어든 모습인데 네네. 오늘 반입량 어느 정도 좀 들어온 상황일까요? 아, 전주 212톤보다 59톤이 감소한 153톤이 반입이 됐습니다. 네. 양이 좀 줄어들었어요. 네네, 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59톤이면 많이 줄어든 거죠. 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구매력 아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고량이 좀 남아 있는 이런 원인들이 다 작용을 한 거겠죠? 네, 맞습니다. 뭐 전주 시세라든지 이제 시세부에도 뭐 물량이 그 뭐 홍수철화되면서 뭐 시세라든지 뭐 물량이 좀 빠져줘야 되는데 물량이 많이 줄더라도 물량이 빠져줘야 되는데 소비가 워낙 매기가 없다 보니까 재고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 시세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뭐 요 시기에 좀 우리 고구마가 사랑받을 법한데 사실 기대만큼의 소비가 지금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내일 뭐 특별한 날이라고 또 짚어봤고요. 또 네네. 송년이다, 연말이다 해서 좀 바쁜 상황이긴 한데 앞으로 어떤 이 반입량이 좀 변화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기 뭐 크리스마스 연말에 저희 뭐 고구마가 그렇게 뭐 성수 품목으로 잘 나가는 품목도 아니기 때문에 반입량이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시세도 그렇게 썩 많이 뭐 오르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이런 뭐 특별한 무슨 날이다 뭐 이런 건 네. 좀 고구마하고는 큰 영향을 받지 그렇죠. 않는 상황이네요. 워낙 또 소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제 마트 같은 데 저는 박스채 구입을 해갔었는데 지금 벌크로 이제 부어놓아가지고 이제 몇 개씩 가져가는 몇 그램씩 해가지고 그런 추세가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가 많이 변화도 했지만은 이축이 많이 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예상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입량도 좀 줄어든 상황이고요. 네네. 사실 좀 이렇게 첫 경매에 좀 양이 좀 늘어날 법한데 뭐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 물량도 있기 때문에 오늘 네. 양은 좀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서 시세를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오늘 얼마의 고구마 거래된 상황일까요?
호박밤 고구마 같은 경우 전주와 비슷하게 상품 기준 10kg 그럼 상품 기준에 3만 원까지 거래가 형성되었고 주종 시세는 15,000원에서 23,000원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호박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최고 상품 시세가 36,000원까지 형성이 됐으며 보편적인 주종 시세는 2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주에는 호박 고구마가 전주보다 한 10,000원대 이상 하락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호박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가락동 반입되는 고구마가요. 호박 밤 고구마, 네네. 우리 경매사님이 좋아하시는 고구마, 그리고 양이 조금 부족한 호박 고구마. 아마 이제 호박 밤 고구마가 한 전체 물량의 70%를 차지하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네네. 호박 고구마가 전체 물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호박 고구마가 지난주보다도 오히려 양이 줄어들었는데 시세 역시도 10,000원 가까이 하락을 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기 부진으로 해서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시세가 좀 떨어지는 그런 성향에서 물량이 덜 나가다 보니까 시세가 떨어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지금 평년 기준으로 봐서도 지금 현 시세가 좀 약한 시세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많이 약한 그런 상황이죠. 지금 현재 뭐 농가에서 뭐 작업에서 올려달라는 그런 말씀도 못 드리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성탄절이기 때문에 곧 좀 우리 농가에게 좀 선물 같은 사실 시세를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첫 시세부터 좀 원활한 흐름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매사님 지금 뭐 먼저 짚어주셨듯이 농가에게 어떤 물량을 좀 원활하게 출하해라라고 좀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농가 현재 좀 분위기는 좀 어떤 분위기일까요? 시세가 워낙 안 좋다 보니 지금 생각도 원가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저희 농민들이 많이 침체해 있는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뭐 저희들한테 하소연을 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저희들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량이 좀 어느 정도 원활하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냥 어려움만 농민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유 좀 저희가 좀 좋은 시세로 좀 보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네. 지금 뭐 평년 시세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요 시기에 들어오는 품질은 좀 어느 정도인지 제가 보면서 한번 짚어볼게요. 고구마 준비해 주셨죠? 네. 몇 개 좀 보여주세요. 사실 요 시기에는 딱히 좀 품질 부분이 지금 나쁘진 않은 상황인데 현재 고구마 두 종류를 갖고 왔습니다. 요쪽이 지금 어디예요? 경아 씨 좋아하는 호박 고구마. 여기 호박. 네네. 이게 지금 이제 호박빵 고구마를 해서 두 종류를 가져왔는데요. 이 품위를 아주 제일 상품으로 이제 호박 고구마를 준비를 했습니다. 호박빵 고구마도 제일 상품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보시면 깔이 맨질맨질해가지고 엄청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골파짐 이렇게 뭐 깊지도 않고. 어느 정도 적당히 골파짐이 있는 것이 좀 좋은 상품에 드는 상품. 껍질이 안 벗겨지, 고구마라는 게 껍질이 안 벗겨져야지만 상품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품위는 아주 최상품에 있는 고구마를 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호박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정도의 품위가 한 몇 % 정도? 이게 좀 최상품이잖아요. 이 상품은 한 5%도 안 되죠. 네. 이게 좀 어제 36,000원 가격 형성됐던 고구마이기 때문에 이게 뭐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썩 품위가 좋은 상황은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호박 밤 고구마가 지금 줄을 이루는데 전반적으로 좀 좋은 경락가를 받는 이제 호박 밤 고구마의 어떤 특징들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을 체크할까요? 이렇게 이쪽에도 이제 골파짐이 없어야 되고 껍질이 안 벗겨져야 되고요. 색깔이 색택이 윤기가 나야 되는 그런 고구마가 최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고구마입니다. 네. 지금 요 호박 밤 고구마도 거의 가장 좋은 시세를 받은 고구마인데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호박 밤 고구마는 이렇게 좋은 품위가 한 어느 정도 비중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는 한 1-20%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15,000원짜리도 허다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최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준비한 이런 고구마 한눈에 봐도 정말 반질반질하니 윤기가 흐르는 게 정말 좋아 보이시죠? 근데 워낙 소량 반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품질이 지금 현 상황 그렇게 썩 좋다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경매사님. 하지만 맛은 좋잖아요. 네, 맛은 지금 저는 숙성해서 출하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좀 맛있는 이제 가면 갈수록 맛있는 고구마가 되는 거죠. 네. 맛 좀 보자고요, 경매사님. 날도 추운데 이거는 비싼 거니까 제가 주머니에 챙기고 이거는 이거 호박밤이에요? 아니 호박 고구마 경아 씨가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호박 고구마로 쪘습니다. 들어주세요. 네. 보세요, 이거. 와, 이 손난로 이거 뭐예요? 아니 가까이. 아니 이렇게 지금
김이 모락모락하고 여기다 그냥 김치나 동치미 딱 먹으면 딱인데 왜 소비자분들이 좀 요즘에 고구마를 안 드시는 거예요? 예? 이거 지금 먹고 싶은데 입천장 까질까봐 먹어야 되겠네 그래도. 예. 드셔보세요. 빨리 먹으라고 지금. 예. 뜨거. 와, 정말 이거 호박 그 삶은 것처럼 폭신폭신하니 달달한 게 그냥 한눈에 봐도 요식에 날추일 때 너무나 이 고구마 생각 간절하시죠? 보기만 하지 마시고요. 바로 이 호박 고구마 사시러, 호박 밤 고구마 사시러 마트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예. 끝내라고 바로 호루라기 자꾸 보시네요. 네. 교배사님, 일단 지금 마무리는 좀 뭐 성탄절 코앞이니까는 지금 시간이 없지만 산지 계신 분들한테 힘낼 수 있는 이야기 한마디만 해주세요. 예. 자, 여러분 뭐 시세가 너무 어려서 시세가 너무 안 좋아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계시는데 그래도 지금은 뭐 구멍은 바람 잘 자는 있다고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좋은 시세가 형성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구마 많이 드세요, 여러분. 네. 네, 왠지 홍보에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가면서 좀 사봐야겠네요. 고구마는 입천장 정도는 희생해야 됩니다. 너무 네. 맛있겠네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집중작물 고구마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고구마 작황 상황 살펴보죠. 네, 지난해는 가뭄으로 작황이 부진한 상태로 네. 상당히 심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한 집계가 되지는 않았지만 연이은 태풍 피해를 받은 전남 지역을 제외하고 나면은 올해 고구마 작황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생산량이 10에서 15%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은 고구마 수확이 끝난 상황인데요. 보통 고구마 수확 시기는 언제로 잡는 게 좋나요? 네, 보통의 경우는 수확을 9월 하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수확을 하게 되고요. 저장하거나 전분용으로 생산할 경우에는 10월 이후에 전분가가 높은 시기에 수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고구마 수확 후의 관리는 좀 어떻게 하면 또 좋을까요? 네, 수확한 고구마는 바람이 잘 통하는 실내에서 잠깐 예비 건조를 해야 하고요. 표면에 상처를 아물게 해주고 저장 과정에서 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인 큐어링을 해줘야 되는데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아무런 처리 없이 저장을 할 경우에는 중량이 32%가량 감량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처리를 실시했을 때는 습도를 82% 조절했을 때 감량률이 17%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수확 직후의 고구마는 자체 호흡에 의해서 열이 많이 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쌓아두게 되면 썩기 쉬운데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장소로 이동을 해서 고구마 체온을 12에서 14도씨까지 낮추어서 본 저장고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난방장치가 있는 가열식이나 온도와 습도 변화가 적은 지하 굴에서 저장하는 것이 좋겠지만요. 저장 중에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고 관리가 지장이 없는 한 저장 규모가 큰 대량 저장이 유리하고요. 공동 저장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고구마 저장에 알맞은 환경 조건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조건인가요? 네, 고구마 저장의 3대 조건을 맞춰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3대 네. 조건이라고 하면 우선 온도가 있겠고요. 네. 습도와 환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고구마의 가장 적합한 온도는 저장할 때 좋은 온도는 10도에서 17도씨지만 가장 중요한 온도는 12에서 15도씨로 볼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낮은 온도에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도씨 이하에 오래 두게 되면은 냉해를 입어서 속살이 변하게 되고요. 맛이 나빠지고 싹이 트지 않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병균에 대한 저항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썩기 쉽고요. 색깔이 변하게 되고 광택이 없어집니다. 반대로 온도가 높아지면 호흡이 왕성해져서 고구마의 양분 소모가 많아지고 싹이 터서 상품성을 크게 잃게 됩니다. 네. 또 저장 중의 습도는 85에서 90%가 가장 적합하고요. 저장고에 건조를 하게 되면은 저장 중에 건조하게 되면 수분을 잃고 껍질이 딱딱하게 돼서 코르크 형성이 나빠지고 부패하기 쉽게 됩니다. 또 싹과 뿌리가 나오지 않는 단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반대로 습도가 높으면 열 전도가 나빠지기 때문에 부패하기 쉽습니다. 저장 중에 수분 손실에 의한 자연 감량은 10% 내외로 보고 있는데요. 건조할수록 자연 감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장고에 병균이나 해충이 없애도록 65%의 엘칠 알코올을 뿌려서 소독한 후에 환기를 충분히 해야 되게 하는 것이 저장하는 데 유리하게 됩니다. 네, 또 내년 농사를 위해서 시고구마 저장 관리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시고구마로 저장할 고구마는 일찍 캐게 되면 온도가
내부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네. 따라서 저장력이 약해지게 되고 너무 늦게 캐면은 서리 피해를 입어서 저장 중에 부패하게 되니까요. 온도가 10도씨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 수확해서 저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고구마 같은 경우도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춰서 다양한 품종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좀 어떤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많은 과일과 채소에서 국내 육성 품종들이 개발, 보급되고 있는데요. 고구마 역시 같은 상황입니다. 외래 품종에서 많이 대체가 되고 있는데 아직 갈 길이 좀 먼 품목 중에 하나가 바로 고구마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밤고구마, 호박고구마와 같은 단순 차원을 넘어서 기능성을 포함한 품종들이 많이 개발돼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성 고구마 신품종인가요? 네, 대표적인 품종들이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은 자색 고구마가 되겠는데요. 생식용인 보라미 그리고 가공용인 자미와 신자미 품종이 있겠고요.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은 주황색 고구마인 주황미와 신황미 그리고 해피미 등이 건강 가능한 기능성 칼라 고구마 품종으로 다수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덩굴조근병이나 뿌리옥 선충과 같은 병에 강한 호감미와 풍원미 등이 농가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확실히 고구마는 좀 뜨겁게 먹으니까 겨울 야식으로 정말 그만인 게 아닐까 생각이 정말 되는데요. 맛있죠. 네. 기능성까지 더해져서 건강까지 챙겨준다면 더없이 좀 든든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고구마 신품종 개발에 더 힘써주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구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소매가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밤고구마 1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4,230원, 최고가 5,980원, 최저가는 2,990원에 판매됐습니다. 평균가 전일보다 43원 더 올랐고요. 멜론 한 개 상품 기준 소매가 평균가는 1,788원이네요. 최고가 16,900원, 최저가는 8,000원입니다. 전일보다 53원 하락한 가격이네요. 풋고추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998원, 최고가 1,660원, 최저가는 630원을 기록했고요. 전일과 같은 평균가를 나타냈습니다. 파프리카 200g 상품 기준 평균가 1,211원입니다. 최고가 1,620원, 최저가는 890원에 판매됐고요. 전일보다 2원 더 올랐습니다. 대파 1kg 상품 기준 소매가도 보겠습니다. 평균가 2,790원, 최고가 3,970원, 최저가는 1,700원에 판매됐네요. 전일보다 8원 더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 전해드립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오늘 9,054원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삼겹살 1,739원이었고요. 돼지 목살은 1,662원에 판매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닭고기 보겠습니다. 5,010원에 판매됐습니다. 지금까지 농축산물 소매가였습니다. 네, 이 농촌진흥청이요 토종닭 고유의 풍미를 살리고 생산성도 높인 우리맛닭 종개를 분양한다고 합니다. 네, 이 우리맛닭은요 1992년부터 15년간 복원한 토종닭 순개 중에서 맛 좋고 또 알을 잘 낳고 성장도 빠른 종자를 교배해서 만든 토종닭인데요. 현재 보급 중인 우리맛닭은 성장 속도와 이용 목적에 따라 우리맛닭 1호 또 우리맛닭 2호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맛닭 1호는 12주령이면 출하 체중인 2.1kg에 이르고 육질이 쫄깃하고 향이 좋아서 백숙용으로 알맞고요. 우리맛닭 2호는 5주령에 750g, 10주령에 2.1kg 정도에 이르고요. 육질이 부드럽고 초기 성장이 빨라서 5주령에 삼계탕용, 또 10주령에는 닭볶음탕 또는 훈제 백숙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맛닭 씨닭 분양을 원하는 농장은 내년 2월 28일까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올해까지 3월에 받던 씨닭 분양 신청을 앞으로는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접수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농촌진흥청 김창수 지도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내일 이 시간은요 버섯과 토마토 그리고 깻잎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네. 그렇죠? 네, 내일도 저희와 함께해 주실 거죠? 내일 저희는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